안녕하세요.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의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HLB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HLB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 HLB 관련해갖고 앞으로 하반기에 좋은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잘 주목을 해주시고 HLB 대응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아요 한 번씩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는데 3초밖에 안 걸리니까 꼭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외신 기사로 한 개가 이제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자면 지금 요즘 이제 항서제약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좀 있죠. 클래스 1을 받느냐 아니면 클래스 2를 받느냐 요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뭐 살펴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오늘 그 내용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엘레바가 캄넬리주맙이랑 리보세라닙의 1차 치료제, 간암 치료제를 지금 유럽 의약품청 EMA죠. European Medicine Agency in September 2025 according to the company.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서 좀 약간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MA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유럽 쪽에도 이제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도 병행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사실 녹록치가 않아요. 이 미국 FDA의 어떤 관문이 지금 쉽지만은 않은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려를 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이제 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우수한 약물에 대한 이런 평가가 아닌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유럽 쪽도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HLB 관련해 갖고 이제 세 번째 FDA 도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신청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타이프 A 미팅을 이제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갖고 다시 이제 제출을 하는 시점이 지금 정해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 내에 이제 제출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관건은 재신청 시점과 클래스 분류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10월 이전에 재신청이 이루어지고 클래스 1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연내 허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앞당겨질 수가 있는 반면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이 현장 시사 포함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또 결정이 될 경우에 승인 시점이 내년도로 미뤄진다는 거죠. 그러면 HLB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HLB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바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HLB 리보세라닉 관련해 갖고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2024년 10월 달에 FDA가 NDA 리서브미션을 접수를 했고 PDUFA를 부여받았는데 2025년 3월 21일 날 2차 CRL이 나왔습니다. 핵심 이슈는 캄넬리주맙 항서제약의 제조 품질에 대한 이런 반문을 받으면서 이게 반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타이프 A 미팅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 FDA가 그때 얘기를 한 게 보안 사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라. 요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있을 내용은 바로 이거겠죠. 그러니까 10월 이전 재신청 그리고 클래스 1이면 연내 허가가 가능하고 지연이 되면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향후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클래스 1이 과연 무엇이고 클래스 2가 무엇일까? 그죠? 요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클래스 1을 받게 되면 경미한 자료의 변경만 진행을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2개월 이내에 FDA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재점검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새 임상, 품질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됐을 때 클래스 1로 분류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클래스 2는 뭡니까? 실질적인 중대한 메이저 사항을 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FDA가 보안 상에 큰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메이저 건이 다시 여기서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클래스 1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 않으면 저는 무난하게 HLB가 9월 달부터는 반등을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클래스 혹여나 이제 클래스 2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현장 제실사가 필요합니다. 리인스펙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중대한 그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또 그 하게 되면 이 접수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이런 제실사가 되게 되면 통상 클래스 2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볼 것은 이 NDA 리서브미션에 대한 일정 타이프 A 미팅에서 합의한 보안 패키지를 제출하는 시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고요. 그리고 카멜리 주막 제조소에 대한 리미데이션 완료 증빙을 또 해야 돼요. 시정 조치 결과 자료 그리고 제실사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증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PDUFA 재설정에 대한 여부 그리고 재제출이 접수가 되면 PDUF에 대한 날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 생산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옵션 검토 여부 요것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매크로하게 봤을 때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슈인데 지금 사실 HL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LB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LB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막 투매성의 물량을 던지고 이러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가 보유하고 계시는 물량을 좀 쥐고 계시면서 추이를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추세를 딱 회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다른 종목,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갖고 돈을 좀 버시고요. 타이밍이 왔을 때는 HLB,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건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부터 먼저 잡으셔갖고 수익을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을 왜 잡아야 되는지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잘 보시고 해당 종목 내일 월요일부터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요즘 주식시장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단타 쳐봤자 큰돈 안 되신다는 거 이미 많이 느끼시고 계실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돈 제대로 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비중 없이 단기로 그냥 30% 드실래요? 아니면 비중 투자로 중기로 300% 먹으실래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섹터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 과연 많이 오른 100만 원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00만 원 가는 게 수월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섹터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차 전지, 자동차, 뭐 반도체, 4차 산업 등등이 있는데 물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최근에 과도하게 빠졌던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시세 종목들이 많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리튬 시세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섹터 업황 개선세가 나와줄 거예요. 자, 2023년도 보시면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2023년도에는 실적이 아닌 이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계에도 투자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면서 공장들이 조금씩 가동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결국 맛을 본 놈들이 한 번 더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잡아야지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를 기억을 하면서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당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대 낙폭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개미털기가 빡세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바닥권에서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들이 대거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 악성 물량 상당 부분 소화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슈팅이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들의 이런 주가 부양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쪽 증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세 종목은 아무 종목에서 안 나오고요. 이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렇게 찾았던 종목이 EM 플러스 금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이오니 유출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자 위에 전화번호 드릴게요.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자 뭐라고 대시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세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개미털기가 좀 빡세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수의 분들에게만 드려야지 지금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혼자만 좀 매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뭐 지인이나 주지 마세요. 정보는 유출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 대시세라고 남겨주고 올해 2025년 대시세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진양곤 회장이랑 최근에 이제 주주들하고 좀 문제가 있었죠. 요약을 좀 드리자면, 이 진양곤 회장은 지금 합치면 이 신약 경영이 좀 빨라진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원했고, 주주들은 지금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낮기 때문에 합치면 당연히 내가 이제 손해이니까 현금으로 돌려줘. 약간 요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충돌이 난 거예요. 사실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는 빨리 한 회사로 일어나 해갖고 FDA 대응하고 사업 속도 좀 올리자. 주주들 입장에서 지금 시장 가격이 매수 청구가가 7,500원밖에 안 되고 한참 낮으니까 합병에 대한 이런 찬성보다도 현금을 받는 것을 원한다. 근데 이제 합병 비율 자체는 무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기간 내내 주가가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현금 청구를 대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회사가 감당해야 될 규모가 현금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한도를 400억 초과한다는 말이 요 말이에요. 그 1,000억 정도, 600억을 더 써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현금 차입 여력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까지 겹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부딪혔는데 결국에는 지금 FDA 이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기만 되면 주가는 다시 청구가 이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진양곤 회장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빠그라지고 굉장히 좀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일정이라든지 지금 향후 그런 그 FDA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좀 근거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주들한테 뭘 받겠습니까? 신뢰를 받잖아요. 어? 진양군 회장은 단순히 이렇게 빠박빠박 우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 주주들을 좀 우선시 해갖고 지금 계획을 짜야지 무조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뭐 진양군 회장이 뭐또 리보세라닙 지원에 단간암 치료제 이딴 거보다 지금 이걸 빨리 성공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을 해갖고 자금 조달을 할 게 아니라 뭐 이 투자를 받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회사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러다가 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좀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HLB가 여기서 폭락이 한번 나온 이후에 지금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잡는다고 해서 여기서 바닥 밑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추세 회복이 나온 이후에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뭐 쌍바닥 내지는 트리플 바닥을 잡게 되면 요때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망을 좀 해주시면서 확실한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죠? 요런 식의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바닥권을 못 잡았어요. 못 잡았기 때문에 조금은 대기를 하시면서 타점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 대표의 영상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지금부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HLB 관련해 투자자들 봐도 뭐 지금 뭐 외국인들의 이런 쇼커버링이 뭐 중간중에 들어오긴 하지만 기관들의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히 매수할 만한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도 같이 한번 볼게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물론 대차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HLB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시면서 추세 회복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LB는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애매하고요. 우리가 중기적으로도 확실한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금방 회복합니다. 금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로 이제 난 돈 벌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이제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매매하는 타점을 좀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 텔레그램 방에 제가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요 이 신청 방법이라든지 진행 방법,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3분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주주분들 아무쪼록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내용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HLB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현금을 잘 벌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장 난이도가 쉽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김 대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하는 타점을 이제 그대로 이 텔레그램에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히 이걸 통해서 막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공부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게는 뭐 5%, 운 좋으면 뭐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수급주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 매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딱 정해 드리고요. 분할 매수 딱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5% 이탈식 컷.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손절가를 딱 찍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 여기 종가 베팅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종가 베팅도 역시 마이너스 5% 이탈식 컷.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매수 그리고 이제 매도 우리가 이제 한 5%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의 아니게 좀 이게 너무 추세가 좋다 했던 경우는 이런 중앙 첨단 소재처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운 좋을 때 68%까지 수익을 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는 이제 단타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오버나잇이 필요하다 싶으면 끌고 가는 매매를 또 이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조작이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조작이 아니고요. 제가 HTS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이제 매매한 내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했고 매도했고 그죠? 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매수 매도 22% 정도 상승이 나왔고 넥서스 같은 경우는 중앙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중앙 첨단 소재. 자,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 해갖고 여기서 매도 해갖고 총 68%까지 수익을 봤지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아까 뭐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매매를 했던 이 HCT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여기서 매수했죠? 또 매도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매도 타점을 HTS 안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매수 매도 타점 제가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좀 우리가 너무 이제 리스크 있게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물리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소액으로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참여 방법은 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단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자, 어쨌든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게 되면 반응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를 좀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6492-1704로 단기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